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다는 말. 어쩌면 너무 비현실적인 소설 속 낭만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오늘 도착한 이 사연을 열어보고 저는 그 말이 결코 활자 속에만 갇힌 이야기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고 누군가에게는 숨쉬는 이유였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차가운 심연으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한 여자의 피 맺힌 절규가 이 종이 위에 얼룩져 있습니다. 완도 앞바다, 그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혀버린 슬픈 사랑 이야기. 오늘은 민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바다에 묻은 나의 전부를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저 멀리 완도의 검푸른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서 짠 내음이 납니다. 이 냄새가 예전에는 고향의 향기라 참 좋았는데 이제는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비릿한 피 냄새 같습니다. 제 남편 성훈 씨. 그 사람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억울해서 그 착해에 빠진 사람이 겪은 고통이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송 여사님께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의 시작은 치열했던 사회초년생 시절이었습니다. 완도에서 전복 양식업을 크게 하시는 부모님 덕에 저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서울 유학 생활도 넉넉했죠. 반면 성훈 씨는 달랐습니다. 가난한 시골집, 홀어머니와 줄줄이 딸린 동생들을 건사해야 하는 소년 가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난이 사람의 빛을 가릴 순 없더군요. 입사 동기로 만난 그 사람은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키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웃을 때면 내 눈에는 배우 김우빈 씨를 닮은 시원한 인매가 매력적이었던 남자. 단순히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보다 치열했습니다. 남들이 요령을 피울 때 묵묵히 두 몫을 해내던 사람.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철없던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영아,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 오늘은 내가 쏜다. 월급날이면 동생들 생활비 용돈 보내고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저에게 떡볶이를 사주며 세상 다 가진 듯 웃던 그 사람. 저는 그 소박한 떡볶이 한 그릇 앞에서 평생 이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그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아버지라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완도에서 알아주는 알부자, 당신은 거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서며 전복을 키웠어도 외동딸인 저만큼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금지옥엽으로 키우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성훈 씨를 그토록 반대했던 건 단순히 가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이자 큰 병원 원장님 대과 혼담이 오가고 있었거든요. 그 집 아들은 서울 명문대 의대를 나온 소위 말하는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의사 사위를 얻어 딸을 사모님 소리 듣게 하는 게 인생의 완성이셨겠죠. 그런데 제가 데려온 사람은 가진 것 하나 없는 홀어머니 모시는 가난한 청년이었으니 아버지의 실망감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사위 마다하고 고작 저런 놈이냐? 인물 뜯어먹고 살래? 저런 놈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시커멓다. 인사드리러 간 날 아버지는 성훈 씨가 땀 흘려번 돈으로 사온 과일 바구니를 마당으로 내던지셨습니다. 붉은 사과가 흙바닥에 뒹구는 굴욕 속에서도 성훈 씨는 무릎을 꿇고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하지만 민영이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저 몸 튼튼하고 성실한 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제 진심을 믿고 허락만 해주십시오.
제가 밥을 굶고 죽겠다고 난리를 피운 끝에야 겨우 결혼 승낙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지은 그 싸늘한 미소. 저는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건 허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놈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라는 옥이 섞인 형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결혼 후 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와라. 내 양식장 나중에 다 너희 물려줄 테니 와서 일 배워. 성훈 씨는 기뻐했습니다. 장인어른에게 인정받을 기회라며 자신이 열심히 해서 꼭 우리 집안에 걸맞은 사위가 되겠다고요. 착해 빠진 사람,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그가 발을 디딘 완도는 낭만적인 바닷가가 아닌 숨막히는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 사위를 놓친 분풀이라도 하듯 성훈 씨를 가족이 아닌 합법적인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성훈 씨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물 손질, 먹이주기, 출하 작업. 외국인 노동자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의 살인적인 노동이 이어졌습니다. 떼약볕이 내리쬐어 숨만 쉬어도 턱턱 막히는 날씨였죠. 아버지는 그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창고에서 성훈 씨에게 수백 킬로그램이 넘는 썩은 그물 정리를 시켰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가 들끓는 곳에서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났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을 옮기던 성훈 씨가 탈진에 쓰러지면서 날카로운 쇠고리에 허벅지가 깊게 찢어진 겁니다. 작업복 위로 붉은 피가 솟구쳤고 놀란 저는 울며불며 그를 태우고 읍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서 무려 12바늘을 꿰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처가 깊어 감염 위험이 있으니 며칠은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 절뚝거리는 그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걱정은커녕 대문 앞까지 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내 놈이 그깟 상처 좀 입었다고 유세를 떨어? 지금 물때가 좋은데 누워있을 참이냐? 당장 옷 갈아입고 나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빠, 지금 성훈 씨 다리 못 봐? 피가 배어 나오잖아. 의사가 쉬라고 했다고. 제가 악을 쓰며 말렸지만 아버지는 차가웠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서울로 꺼져. 내 재산 물려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그 말에 성훈 씨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영아, 나 괜찮아. 아버님 화나시게 하지 말자. 얼른 다녀올게. 그는 진통제를 한 움큼 입에 털어넣고 피가 배어 나오는 붕대 위로 다시 냄새나는 작업복을 껴입었습니다. 절뚝이며 바다로 나가는 그의 등 뒤로 아버지는 굼뜨게 굴지 말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날 밤 돌아온 성훈 씨의 붕대는 피와 고름 그리고 바닷물에 엉겨붙어 떼어내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거봐, 나 튼튼하잖아. 하나도 안 아파. 그 미련한 웃음이 그 썩어문드러진 속이 지금 생각하면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결혼 1년 반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멍든 것처럼 검보라색으로 변하더니 기상청에서는 대형 태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모두 일기예보를 주시하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배가 발이 묶이고 작업을 쉬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다시 성훈 씨를 호출했습니다. 야, 김서방. 양식장 줄이 느슨한 것 같다. 지금 가서 단돌이 다시 하고 와. 저도 같이 일하던 캄보디아 직원들도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아빠, 미쳤어? 태풍주의보 내렸는데 어디를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면 죽어요. 사장님, 안 돼요. 데인저. 하지만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전복 다 떠내려가면 내 놈이 책임질 거냐. 그깟 파도가 무서워서 내 재산을 날려.
당장 안 나가. 성훈 씨는 공포에 질린 제 얼굴을 한번 쓰다듬고는 묵묵히 노란 우의를 입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민영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찬 비바람 속 그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제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람 살려. 김형님이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직원들의 비명소리에 빗속을 뚫고 뛰쳐나갔을 때 성훈 씨는 이미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끼 낀 미끄러운 양식장 발판 위에서 그 거친 파도와 아버지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장례식장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성훈 씨의 홀어머니와 동생들이 완도까지 내려와 빈소를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영정사진을 부여잡고 실신 직전까지 오열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불쌍해서 어쩌냐. 고생만 하다가 애미 호강시켜준다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할 때마다 제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습니다. 죄송해서 면목이 없어서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어머니와 가족들의 절규를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거참 시끄럽네. 장례식장에서 왜 저렇게 청승을 떨어. 남 부끄럽게. 아버지는 슬퍼하기는커녕 유난 떤다며 혀를 차고 계셨습니다. 자기 때문에 죽은 사위인데, 딸의 인생이 과부가 되어 무너졌는데, 아버지에게 성훈 씨는 끝까지 죽어서조차 마음에 안 드는 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채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양식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친구 뱃살이 야심한 밤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는 서툰 한국어로 믿기 힘든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사모님, 저 이거 말해야 해요. 벌 받아요. 김형님 사고 아니에요. 뱃살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그 폭풍우 속으로 성훈 씨를 밀어 넣은 건 다름 아닌 제 아버지였습니다. 양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파도와 바람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다들 위험하다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배를 띄우면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말리는데도 아버지가 억지로 성훈 씨 등을 떠밀었다는 겁니다. 빨리 안 가? 전복 죽으면 너도 죽어. 라며 고함을 치면서요. 그리고 형님이 바다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거 줬어요. 혹시 못 돌아오면 사모님 주라고. 뱃살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것은 바닷물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성훈 씨의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결혼 전 제가 첫 월급으로 사줬던 지갑.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비닐로 꽁꽁 싸매둔 제 증명사진 한 장. 사진을 꺼내 뒤집어 보았습니다. 물에 번져 흐릿해진 볼펜 자국. 성훈 씨가 언제 썼는지 모를 글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 영혼 민영에게. 너는 내 전부야. 너 없는 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랑한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였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체면 때문에 다친 다리로 묵묵히 일만 했던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내 남편을, 내 전부를 죽였습니다. 성훈 씨, 듣고 있어? 나 지금 완도 바다를 보고 있어. 당신을 삼켜버린 이 무심한 바다가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출렁거려. 아버지는 여전히 전복이 어쩌니 돈이 어쩌니 하며 살아. 나는 평생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당신을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데려온 내가 죄인이야. 그날 억지로라도 당신 다리 부여잡고 눕혔어야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우는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 차가운 물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전부라고 말해준 당신. 나는 당신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해 먹이고 고생만 시키다 보냈는데. 성훈 씨, 다음 생이 있다면 그냥 내 남편으로 다시 태어나줘. 그때는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게. 그때는 아버지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 아무 방해 없이 행복하게 살자. 보고 싶어 미치겠어. 내 전부였던 사람 김성훈.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물에 젖은 지갑 속에 남겨진 그 짧은 한 문장이 그 어떤 유언보다도 가슴을 때립니다. 다친 다리를 이끌고 다시 바다로 향해야 했던 성훈 씨의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져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무엇보다 따님을 귀하게 여겨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욕심이 결국 따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네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강요가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민영님, 지금 흘리고 계신 그 눈물이 바다에 닿아 성훈 씨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성훈 씨는 마지막 순간에도 민영님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두려움을 이겨냈을 거예요. 그분에게 민영님은 삶의 이유이자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천국이었으니까요. 부디 죄책감보다는 그분이 남긴 그 깊고 단단한 사랑만을 기억하며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성훈 씨가 바라는 건 민영님의 눈물이 아니라 민영님이 다시 웃는 모습일 테니까요. 하늘에 계신 성훈 씨가 민영님을 지켜주실 거라 믿으며 오늘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